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해외 직접 투자의 지역별 추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해외 직접 투자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도별 추이, 투자 주체 및 투자 지분, 산업별 추이, 지역별 추이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1980년대 이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2022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총 투자액은 6,830억 8천만 달러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투자 건수도 35만 6,884건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후 철수 건수와 금액도 5만 778건, 1,337억 7천만 달러로 순투자 금액은 5,493억 3천만 달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임금 및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봉제, 신발 등 많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어서 많은 기업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저임금 국가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는 1990년대에 이르러 더 크게 증가합니다. 1990년에는 최초로 연간 해외 투자 금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91년에는 투자 신고 건수가 최초로 1,000건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어 1995년에는 투자 잔고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전까지 투자 금액은 매년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부터 1998년에는 투자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200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투자 신고 건수 및 투자 금액이 모두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후 2002년부터 2003년 기간에는 미국의 9.11 테러 사태와 일본의 장기 불황 등으로 미국 및 세계 경제가 악화되어 투자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해외 투자의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2003년 최초로 투자 잔고 건수가 5만 건을 넘었고 투자 잔액도 475억 달러를 상회하게 됩니다. 이후 2007년까지는 투자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다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도 2010년 이후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금액은 다시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투자는 다시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지만 2021년 연간 투자 금액 764억 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연도별 신고 금액과 투자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신고 금액은 투자자들이 국내 외국환 은행에 향후 투자하겠다는 금액인데 반해 투자 금액은 신고 금액 중에서 실제 해외 사업체로 송금이 이루어진 금액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 금액이 투자 금액에 비해 약 30%가량 높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주체 및 투자 지분에 따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투자 통계에 따르면 투자 주체를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등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중 대기업의 해외 투자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약 60에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비중은 2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외 투자는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순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간 투자된 한국 해외 투자의 투자 지분의 특징을 보면 전체 투자의 약 65% 정도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단독 투자 방식이고 약 15에서 20%가 다수 지분 투자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해외 투자자들은 100% 지분을 보유하는 단독 투자 방식을 더 크게 선호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해외 직접 투자의 산업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주요 해외 직접 투자를 차지하는 제조업 부분의 투자를 주요 업종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전체 제조업 분야 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87억 달러 정도였는데 2019년부터 2021년 기간에는 코로나19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66억 달러로 9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자료를 보면 반도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가 33%, 전기장비 제조업 19.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5%로 투자액이 전체 대조업 투자액의 약 65%를 차지하고 그 뒤로 화학제품 5.8%, 1차 금속 5.6%, 식료품 5.4% 순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을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 1차 산업인 농업, 임업, 어업, 광업으로 나누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제조업 투자 비중은 전체 해외 투자액 중 71.5%를 차지했으나 2019년부터 2021년 기간에는 약 25% 정도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투자 비중은 2021년 73.6%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 중 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서비스 업종 중 특히 해외 투자가 많은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 38.6%, 부동산업 9.1%, 정보통신업 9%, 도매 및 소매업 4.7%, 전기가스 공급업 3.7%, 운수 및 창고업 1.8% 순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서비스 부분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해외 직접 투자의 지역별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21년 기간 중 시기와 지역에 따라 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약간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홍콩의 경우 2003년에는 전체 투자 금액의 41.8%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9.9%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원인으로는 한중간 정치적인 이슈로 인하여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 중국의 저임금을 기대하고 투자를 했거나 계획했던 많은 중소기업이 중국 현지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대기업들도 중국 현지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중국 투자에 더욱 신중해진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중국 투자가 다소 위축되었지만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아세안 지역에는 2019년부터 2021년 기간 중 해마다 90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서 대중국 및 홍콩 투자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세안 지역 중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대중국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은 여전히 낮은 노동 비용을 기대할 수 있고
내수 시장에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대베트남 투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 투자입니다. 2009년부터 투자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 공장은 삼성전자의 전 세계 판매 대수 중 약 5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미국 투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국 투자의 감소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소비재 시장인 미국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생산, 판매,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서 2021년 기준 전체 투자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과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 압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EU 지역 투자 비율도 EU 지역의 경기 침체, 브렉시트와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2016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해외 직접 투자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를 연도별, 투자 주체 및 투자 지분, 산업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해외 직접 투자의 무역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